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쇼.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7월에 또 중순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관훈 나이트 클럽은 너무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네.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어. 자, 숨초. 이게 식초가 아니라 숨초입니다. 숨초. 예. 숨초 하니까 한 번 딱 생각하니까 그냥 바로 머릿속에 세뇌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숨초. 천연식초 숨초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건 저런 거 안 탔어요. 오로지 천연식초 숨초.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분자, 그리고 사과 감식초, 오. 그리고 파인애플.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복분자, 사과, 파인애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얼음 넣고 물 넣고 타서 먹으면은 최고의, 그냥 맛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혈액 순환이 좋습니다. 네. 풍 안 걸리고요.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홍초를 예. 한번 먹어보라고요. 아, 네. 홍초. 조언을 받았는데 예. 홍초보다 이게 좋습니까? 홍초는 이제 공업용수라면은 그렇죠. 이건 생수입니다. 근데 홍초 쪽에서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홍초 회사에서 반발해. 홍초가 들어오면 또 멘트가 달라집니다. 예. 네. 광고로 홍초가 들어오면 또 저희가 멘트가 달라지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 숨초 복분자. 이거 때문에 지금 여기 소송 걸렸어요, 이 회사가. 아, 왜요? 숨초 복분자가. 변기가 27개가 깨졌다는 거야. 단지 소변을 보는데도. 아, 그럼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파인애플로. 파인애플. 네. 파인애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많이 왔대요. 왜냐? 이 파인애플을 마시면 똥이 파인애플로 나오는 거야. 그럼 나 이거. 그러니까 파인애플을 살 필요가 없어. 똥으로 바로 파인애플이 나오고요. 역시 저번 주에 공연하셨던 대로 광고를 하면 후회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네. 과장 광고로. 아니,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숨초, 이 사과. 네. 사과 숨초 같은 경우에 이걸 김장겸 고대영한테 보내면 지난 과거 역사에 대해서 사과할 겁니다. 절대 사과 안 하는 네. 사람들이 사과할 것입니다. 아, 이거 받아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우리 네.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한번 따서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기다 물 타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아니, 왜? 아, 그래요? 진짜 와인샷해. 뭐야? 어우. 힘들어하는 얼굴. 괴물이다. 어떻게 바로- 저걸 와인샷을 해? 바로 혈액순환이 되시는지 얼굴이 시뻘개지셨어요. 숨초 복분자. 여보, 빨리 도망가. 예. 어때요? 파인애플. 맛있네. 아, 좀 더 먹어보겠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진하네요. 그렇습니다. 복분자는 액상차인데요. 이 사과하고 파인애플은 감식초입니다. 감식초 진짜 좋거든. 네. 아, 근데 머리가 되게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혈액에 있는 노폐물들을 싹 치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감초. 숨초. 숨초. 이 사람 뭐야, 이거.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렇습니다. 천연식초, 숨초입니다. 그리고 천연감식초인 사과감식초 3. 네. 그리고 또 숨초 파인애플. 네. 여러분들이 사주셔야 합니다. 이거 네. 주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문을 해야죠, 당연히. 이거 방송 듣고 구매를 하시면 특혜가 있다고.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네. 특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관훈 나이트클럽을 시청하면은. 네. 예. 032 715에 4199번입니다. 인천. 네. 전기가 안 들어가는 무공해. 무공해 도시. 인천에요? 인천.
네. 인천에 전기 안 들어간다면서. 아,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화장실도 양변이에요. 비대? 네,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이 인천에 이 숨초가 있으면은 네. 변기가 많이 깨질 텐데. 저희 그 인천에 있는 업체니까 네. 마지막 남아있는 네, 박근혜 세력 저희 유정복 인천시장님께 아, 그래요. 네, 권합니다. 네. 이 사퇴초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숨초, 사퇴초 해가지고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주로 인천에 횟집이 들어올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광고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아, 저런. 네. 그 횟집이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아이고. 생선회가 아니라 육회를 팔다가. 아, 망해야 합니다. 그 집은. 망해야 해요. 예. 문의를 해놓고 광고를 안 해. 예. 저희는 문의를 했는데 광고를 안 하면 네. 응징에 들어갑니다. 근데 육회는 맛있겠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고기 얘기를 좀 해서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생선회 사장님 다시 연락주시면 네. 저희가 한 12배에 해당하는 PPL로 수조에 들어가서 네. 수조에 들어가서 광어와 함께 방송할 의향이 있습니다. 숭어, 광어.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훈 나이트클럽 광고하시는 전화번호 02-3144-7737 아시겠죠? 02-3144-7737. 자, 그리고 이 숨초 032-715-4199. 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숨가득이라고 숨가득. 치시면 됩니다. 예. 네. 숨초로 여러분들 많이 검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나중에 저기 하나 꿀을 네. 한번 좀 팔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꿀을 재배하시나요? 아, 뭐 많죠. 저희 그 처가댁 쪽에서도 꿀 아. 많이 해서 브랜드는 벌써 정했어요. 예. 여러분들 그 도메인 선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아, 제목이 뭐냐? 네. 핵잼꿀. 이 인간은 노잼꿀을 등록할 것 같아요. 네. 유사품 노잼꿀 여러분들 절대. 자세한 사항은 정동지닷컴에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숨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 먹겠습니다. 목 다 넘겼어요. 아니 나는 진짜 저 이거, 네. 뻥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홍초나 식초를 계속 먹으라고 네. 혈액순환에 좋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아니 원샷을 해야지. 지금 광고 효과를 우리가 막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원샷을 해야지. 원샷은 맛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대 위가 커서 그래. 그래, 그런가? 예. 또 원샷을 해야지. 다음에는 저기 생선 연락 들어오면은 네. 그 날걸로 먹어야 돼요. 네. 이거 이제 부위 있자 부위. 이거 부위 기억하시지? 부위는 쥐를 먹었죠. 쥐를 먹었나 그때? 그때 생선 먹은 게 아니었나? 쥐. 그래요. 한 20년 된 영화니까. 네. 그리고 당부드릴 게 있는데 예. 꼭 선풍기 회사에서 PPL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여기 너무 대기업으로 더워요. 갑시다. 네. 대기업. 네, 대기업으로. 대기업으로. 네. 삼성, 삼성? LG, 삼성도 선풍기를 만듭니까? 글쎄요.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으로. 네. 에어컨으로. 알겠습니다. 에어컨은 어떻게 PPL을 하나? 여기 세워놓고 틀어야죠. 세워놓고. 뒤에.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잠바 입고. 잠바 입고. 그렇지. 너무 추워가지고. 네. 파카. 그렇습니다. 오리털 파카를 입고 말이죠. 우리 저 민동기 국장께서는 지금 보니까 겉옷을 입으셨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 땀이 차가지고. 네. 그냥 뭐 여기까지 이렇게 땀이 번져가지고. 네. 이거 안 가릴 수가 없다. 요즘 그래서 여기에 뿌리는 거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저희 있죠. 많이 벗고 숨초 만세. 숨초만. 여기다 숨초. 만세 삼창하시죠. 만세삼창.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광고 들어오면 좋겠어요. 여기 있게 또 금방 말려주는 이거용 드라이기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못할 것 같은데. 싸이를 모셔와야지. 예. 네. 제가 요즘에 무척 더위를 타지 않습니까? 네. 이 폭염주의보도 발령 나고 말이죠. 네. 네. 이거 어떡하나. 또 올해는 특히 더 더운 것 같아요. 특히 3, 4년 전부터 그렇게 습한 날씨가 많아지고 있는데 혹시 4대강과 연관된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땀을 좀 억제하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선풍기 에어컨 많이 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순초를 먹으면 되고 그 두 번째는 동네 목욕탕 가서 한 6,000원, 7,000원 내고 네. 냉탕 들어가 한 40분만 있어봐요. 와, 몸에 있는 모든 분노, 화 싹 빠져. 분노, 화가 싹 빠지고 나오면은 아무리 더워도 그 여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땀 한 방울 안 흘립니다. 네. 네. 그 곁에 물론 순초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목욕하시고 시원하게 숨초 한 잔. 숨초 한 잔, 예. 숨초 한 잔 해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정말 진을 쫙 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번뇌? 이런 것까지 싹 뻗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관훈 나이트클럽에서 하느냐면은, 우리 언론계 종사자들. 뭐 두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분노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해직 기자분들 보면은, 그 해직당하고 뭐 3,000일이 지나도록 그냥 아웃사이더처럼 돼버렸지만은, 이분들 마음에 저 분노를 압니다. 그건 가늠할 수가 없고. 그건 가늠할 수가 없고요. 네. 그 워낙 또 기자 출신들이다 보니까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노를 속으로 막 누르다 보니까 이게 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또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직업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이래저래 마음에 무게가 있는 분들 다 같이 순초와 함께. 와, 해직 기자분들한테도 이거를. 예, 이 해직 기자들한테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숨초하고 냉탕으로 가셔서 이 여름 시원하게 한번 그 짐을 벗어 던지면 어떻겠나. 제가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실험해 봤거든요. 네. 와, 근데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야. 예, 여러분들 많이 또. 땀 흘리시는데요, 지금? 땀 흘립니까? 이게. 아까 냉탕 나와가지고, 냉탕 나와서 내가 덜 말린 거야, 이거. 덜 말리는 겁니다, 이게. 예. 아이고, 진땀이야. 예.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자, 오늘 관훈 나이트클럽 네. 여러분들 숨초와 함께하는 관훈 나이트클럽 오늘 첫 번째 이슈 이야기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인사를 안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민동기입니다. 네, 정상근입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관훈 네. 나이트클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초 한 잔 마시고. 숨초 한 잔 마시고. 아이고, 숨초 한 잔 마시지. 예. 이번 주는 진짜 언론계에 소식이 진짜 많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뭐를 가지고 와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최근에 가장 핫한 인물 네, 역시 이현주. 네. 이언주. 네, 그렇죠. 예.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네. 언주역이 있더군요. 그래요? 언주역이 있어요, 언주역이. 네. 어디쯤입니까? 강남 쪽인가? 그래요? 예, 언주역이 오. 있어요. 그 예전에 그런 유머도 있었잖아요. 이회창 씨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 노무현 후보한테 져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이러고 이제 자고 타고 갔는데 갑자기 확 하고 깬 거예요. 아니, 당선됐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노무현역이 생겼다고 대노를 한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노년역. 예. 근데
언주역이 있더만. 아, 그래요? 예. 네. 자, 농담은 여기까지. 네, 그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학교 급식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해서 좀 무리를 빚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내용은 뭐 김용민 브리핑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테고. 김용민 브리핑만 들어야 됩니다. 네. 딴 데는 전혀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예. 뭐 뉴스공장이라든지. 예. 뉴스바 이런 데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혹은 미디어오늘을 보신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예. 그러니까 이 보도가 SBS 취재 파일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자, 취재 파일은 우선 텍스트. 방송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자들이 SBS 홈페이지에 취재 뒷얘기 같은 거를 정말 좀 풀어서 이렇게 쓰는 그런 코너거든요. 재밌어요, 이 취재 파일. 한때 8시 뉴스보다 그 취재 파일이 더 재밌다고. 그래서 그 SBS 출신의 그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누적돼 온 거긴 한데 기자들이 제대로 보도를 못하고 언론이 억압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막 분노가 일고 그러니까 이 데스크급에서 야 그러면은 좋다 방송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저기 포털에 전송해 줄 테니까 홈페이지에다 글로 써라 해가지고 만들어준 게 취재 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SBS가 또 그 뉴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에 지상파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비중을 싣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뉴미디어 팀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감각 있는 기자들을 또 데스크급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 취재 파일을 또 메인에다가 막 올려주고 이러니까 상당히 그게 더 재밌었죠, 진짜. 네. 그래서 어쨌건 그 취재 파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어요. 이제 방송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SBS 보도 이후에 이현주 부대표가 굉장히 거센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놀라운 얘기를 했죠. 이현주 부대표가. 바로 SBS 기자와 나눴던 얘기가 사적 대화다. 사적 대화? 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적 대화를 기사화를 했냐 이렇게 SBS를 비난하는 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통상 사적 대화라고 하는 거는 전화 정상근 기자나 오늘 뭐 먹을까? 고기 먹을까? 설렁탕 먹을까? 요런 걸로 이제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그냥 고기 먹으시죠. 이런 게 사적 대화인지 아니 공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정책에 관해서 그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적 대화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 잘 아실 텐데 만약에 요 기자하고 이거 오프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기사화하는 경우 그때는 얘기를 들어보고요. 오프야 그래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듣고 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오프야 했을 때 오프를 받을 거야 말 거야 했는데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그렇지 있습니다. 알아서 아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일단 오프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듣고 나서 아 이거는 굉장히 좀 기사화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 취재원을 설득을 합니다. 아 요거는 요로 좀 어느 정도 수위 조절해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뭐 보도를 하든가 하고 제3의 길이 있는데 오프로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보고를 해 데스크한테. 근데 데스크가 봤을 때 이 기사 돼.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데스크들이 깨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자는 뭐가 됩니까? 그 기자는 이제 그 취재원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죠. 파탄이 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기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자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취재원과의 불편함을 감수를 하더라도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 역시 취재원과 오프로 들은 얘기를 데스크의 지시로 깬 적이 있었거든요. 그 취재원하고 거의 한 2년 동안 관계 회복이 안 됐는데 나중에는 됩니다. 나중엔 돼요. 인간적으로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진짜 특히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을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오프니까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저는 이 취재원과의 관계도 안 깨고, 근데 이거는 되게 기사화를 안 할 수 없는 좀 그런 멘트를 어떻게 공개를 했냐면은 다른 루트로 그걸 취재했어요. 제보를 받은 거구나 그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건 오프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취재를 들어가서 제일 좋은 케이스죠. 정꼼수네, 정꼼수. 아니 왜냐면 취재원도 이런 거에 등합니다. 취재원도 숨초를 드시면 숨초를 마시면 이게 머리 회전이 돌아가가지고 그 꼼수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케이스가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대부분
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하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이거 오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때 풀 버전이 결국에는 SBS가 방송 뉴스를 통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예. 급식 종사원을 두고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래가고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그러니까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건 사적 대화라고 주장을 했고 게다가 또 김동철 원내대표가 11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주 전에 대화가 뒤늦게 기사화가 된 배경이 뭐냐. 뭐 정식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임에도 당사자 입장을 확인 않고 이거 공개할 수가 있는 거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정권 출범 초에 특히 방송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권의 눈치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문재인 정부의 방송 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MBC에 대해서까지도 근로감독권 조사라는 이름하에 특별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그 기일도 연장됐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토록 부르짖던 방송개혁은 어디로 가고 방송사들이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전혀 느끼는 것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부르짖던 방송개혁은 어디 가고 방송사들이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간 거예요. 방송사들이 왜 정권의 눈치를 보냐. 이런 취재 관행에 어긋나면서까지 이렇게 보도해도 되는 것인지 유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나가니까. 아니 뭐 딴 것도 아니고 밥하는 아줌마라고 해서 노동자를 비하했는데 그게 방송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가 뭐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뭐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국민의당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된 것과 관련한 대응, 그다음에 녹취 조작 사건과 관련한 대응, 그다음에 이 SBS 이 건과 관련해서도 국민의당 대응하는 걸 보고 정말 이만큼의 여유도 없다. 지금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거야. 코너에 몰려서 여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진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냉정을 되찾아야 되고. 냉정을 되찾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숨초를 마시면 됩니다. 거의 천부적인 제안이 있어. 숨초를 마시면 냉정을 되찾아야. 그렇습니다. 근데 복분자는 잠시 숨을 멈추고. 복분자는 곤란한. 복분자는 곤란한.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제가 한번. 사과 감식초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SBS도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녹취록 전문을 깠는데 거기에는 뭐 이건 오프다라는 그 전제를 건 게 없죠. 당시 통화는 첫 시작부터 현안을 취재하기 위한 공적 대화였습니다. 교수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SBS 김정민입니다. 네. 뭐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학교 비정규직 파업 문제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심각한 거지, 솔직히. 심지어 이거는 뭐 전제를 걸었다고 할지라도 아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그리고 기자를 상대해 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가능하겠지만 기자나 정치인이나 뭐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입니다. 딱 전화가 왔을 때 상대방이 기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멘트로 인용이 될 것 같거나 이런 상황이 딱 되면 나중에 통화하자 그러거나 전화를 끊어요. 안 받거나. 근데 장시간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취재에 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니 그 기자하고 무슨 가족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사적 대화일 수 있으며 그 장시간 대화를 했다면은 당연히 이게 기사화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도 할 것이고. 그리고 직위가 부대표니까. 부대표도 아니에요. 수석 부대표. 그렇죠. 수석 부대표는 원내대표 다음이야. 그리고 당에서 서열로 보자면 3등, 뭐 4등 이 정도 됩니다. 이런 양반이 말이죠. 게다가 또 무슨 경력이 뭐 초짜도 아니고 S51 상무했었고 그전엔 또 로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고. 그러니까 뭐 알만큼 아는 양반 아니야. 선수죠, 선수. 그것도 방송사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발언 내용이 보도가 안 될 거라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간 우리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도 숨초를 마셨다면은 이런 진짜 방송반 광고반이구나.
전제야.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김정윤 기자가 썼는데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의당이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네. 제가 취재 기자라도 열받죠. 그러니까 마치 뭐 사적인 대화를 뭐 정권에 잘 보이려고 공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니까 이 기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찾아가서 항의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희 이재진 기자가 이 김정윤 기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통화를 했는데 김정윤 기자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전에 대화한 것을 지금 기사화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팩트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해서 그 이현주 의원 발언이 있었던 다음 날, 그러니까 본인이 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그 다음 날 또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받았으면 그건 절대 사적 대화일 수가 없죠. 본인이 최고위원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관련된 좀 논란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를 건 거예요. 이거는 절대 사적 대화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6월 30일에 전화를 드려서 그 얘기의 맥락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대요. 그래서 16분이 넘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6분 넘게. 그렇게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7월 초에 이제 제보 조작 사건,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좀 정신이 없었고, 그다음에 좀 그 국면이 검찰이나 법원에 넘어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팀원들하고 이거를 상의를 해서 이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렇게 토의를 한 끝에 결국에는 주말에 정리를 해서 기사를 내기로 했답니다. 네, 그래요. SBS가 갑자기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선 기자들이 취재 파일에 적었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림입니다. 워낙 취재 파일 자체가 기자들이 이제 뭐 SBS 데스크에 뭐 아주 면밀한 데스킹을 받은 가운데 출고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소탈하게 표출하는 장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그래왔던 거예요. 그렇게 좀 자유롭게 운영을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뭐 방송 개혁이 왜 나와 거기서? 네, 그렇죠. 뭐 김동철 원내대표의 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방송 뉴스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거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큰 무리가 없으면 나가는 게 취재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하는 건 자유지만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느니 뭐 방송 제어가를 운운한다느니 이런 거는 과도한 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SBS 노조가 크게 그 성명서를 붙여놨더만요. 네, SBS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에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이현주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SBS를 겨냥한 뭐 연이은 망언이 SBS 언론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서 국면 전화를 꾀아내로 수순이라면 지금이라도 걷어들여라. 이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당한 취재 행위를 한 거고 근데 이 SBS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 지금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넋이 나가가지고 이게 모든 문제를 자기 당을 죽이려 한다. 뭐 이런 음모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 검찰 수사도 정치 수사 1호라고 문재인 정부. 아니 증거 조작 사건이.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니 무슨 예를 들어서 저기 이석기 의원이 뭐 내라는 뭐를 꾀했다. 그거 자체가 무죄로 났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엮었잖아.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정치 수사고. 그러하지만은 아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백했고 이유미 씨 자신이 5월 5일 기자회견 그 다음 날에 이거 뭐 완전히 다 조작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준서 씨한테 얘기했고 이준서 씨는 당시에 당 최고위원이었어요. 당 지도부였다고. 당 지도부가 그 접수한 가운데서 묵살했다? 이거는 뭐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서 미필적이란 말을 떼도 된다. 고의에 의한 그런 증거 조작이 아니겠는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다 대고 무슨 탄압이니 이런 소리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문준용 씨를 모함한 가짜 제보,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 김동철 원내대표. 젊은 사람들의 이 대선에서 어떻게든지 이기고 보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증거 조작이 있었지만 김동철 원내대표는 피해자 문준용 씨도 책임자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나 또 이 취업 특혜 의혹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도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 같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은 뭐 어떤 비판이만 날아들어도 일단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뭐 이렇게 말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속 물고 들어지면서 이러는 게 정말 책임 있는 정당 같지가 않더라고요. 막말 파문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제 당시 제가 소속돼 있던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맞을 때 잘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 방어한다든지 잘못 반격했다가
더 큰 역풍과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맞을 때 잘 맞아야 된다. 그분 지금 안 맞으려고 도망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 당신 그 말이 저한테 고맙게 다가왔습니다. 이 역시 정치 대선배가 해주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멘트다. 받아들였는데, 이걸 벌써 잊으셨나? 자, 잊었을 때는 순초가 답입니다. 순초.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언론노조도 성명을 내서 국민의당 지도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당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그런 행위다. SBS 보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참 전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말이죠. 그 발언이 나오고 SBS 취재 파일이 올라오고 막 포털에서 난리가 났는데 방송 보도가 처음엔 좀 미적지근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그 이튿날 SBS 8뉴스에서 녹취가 아예 나오는 순간부터는 본물이 터졌고요.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녹취가 나오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빼박 상황이니까 그때부터 보도를 했는데 취재 파일에 나온 내용 이것만으로는 이제 기사를 받아 쓰질 않는 거야. 그렇죠. 예, 그것도 존심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YTN도 까십으로 이렇게 백뮤직 깔면서 왜 스탠드 해가지고 인터넷 화제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지금 이 여름에 사실 그 식당에서 200명분 밥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그럼요. 에너지와 또 이게 고도의 또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분들을 그냥 밥하는 아줌마 이런 식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언론들의 호응이 굉장히 부족했다. 진짜 노동자들은 다 그렇죠. 뭐 저희도 그냥 기사 쓰는 아저씨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비하한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한 행위죠. 순초 많이 찍어야겠네. 언론사 기자들도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화가 나는데 숨초 한 잔. 그래요. 이현주 의원 발언 제가 봤을 때는 주워 담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SBS 녹취 나오고 국회 정론관에 나와가지고 이현주 의원이 해명하기를 그 아줌마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였다. 저도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입니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한 제 마음속 또 다른 의미는 어머니와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급식 조리사 분들이 많은 어머니들의 마음과 손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어머니? 어머니. 우리 일상 속에서 어머니. 아이들 밥을 차려주시는 고마운 어머니. 하해와 같은 그런 넉넉함과 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기만하는 거야 이게. 차라리 아무 얘기나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말지. 이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그래요. 적절한 PPL이야. 숨초. 여러분 복분자도 있습니다. 복분자. 복분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반 광고만이 이런 의미였군요. 자, 그래 이현주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참 정치 인생에 큰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사실은 진짜 그냥 뭐 발언으로 인해서 뭔가 좀 논란이 되고 그랬을 때는 김어준 씨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슬쩍 지나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뭐 김어준의 말이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잠수 타야 한다 무조건. 이건 무조건 잠수 타야 된다. 그래서 실컷 욕을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욕할 게 없을 때까지 그냥 욕하게 내버려둬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한다든지 뭐 반박을 한다든지 뭐 어설픈 사과를 해서 더 분노를 자초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는 게 좋은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정말 억울한 게 있으면은 슬쩍 남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게끔 해야지. 뭐 지금 이 국면에서 뭐 그냥 같이 계속 나온다?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현주 같은 경우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니까 입장 표명은 해야 돼. 사과한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하고 뭐 그 말 말고 지금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냐? 이러고 이제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건데 막 그냥 뭐 문바들 좋은 일 생겼다고 이런 얘기는 또 왜 하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 발언 자체의 심각성도 있지만 그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8 때도 그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 옷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검은색 계통의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갔는데
또 튀는 옷을 입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쭉 누적이 된 것 같아요. 대선 과정에서도 이렇게 쭉 누적이 되다가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여론이 폭발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이분은 뭐 더 이상 뭐 이런 민주 진보 계열에서는 활동하기는 쉽지 않겠다. 뭐 정말 잘하면은 저쪽 보수당으로도 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쪽에 뭐 특별한 로열티가 없거든. 그래요. 또 그쪽으로 가신다면은 또 가셔서 또 선택받을 수 있을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간 이 바닥에서는 뭐 하여간 정치 인생의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기 정청래 의원이 같은 당이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에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일 때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공갈 한마디 했다고 이건 진짜 뭐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을 했다는 식으로 그때 이현주 의원이 폭발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럼 뭐 공갈 이 한마디에 발끈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줌마 그놈들 그런 미친놈들이라고 했나요? 그런 말씀도 이렇게 아주 여과 없이 하실 수 있는 걸 보면은 좀 발언이 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덥고 그래서 뭐 안에서 이제 냉정을 잃다 보니까 벌어진 그런 실언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때 뭐 또 역시 숨초를 먹으니 관대해지네요, 사람이. 모든 게 다 숨초로 귀결되는 것 같아서 무척 참 숨초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피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서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재판이 한창이에요. 근데 1심 지금 시장이 부산시장이 누구였지? 신박이었고 서병수. SBS. 서병수. SBS죠. 이런 아재 개그를. 서S 병. 수S. 내가 숨소를 먹고 내가. 그래요. 열받을 때 숨소를. 숨초밖에 답이 없어. 숨초밖에 답이 없다고. 그래요. 네. 또 허남식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LCT 비리 관련이에요. LCT. 네. 그러니까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예. 그 부산지법에서 지난 7일인가요?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판결문에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요? 언론과 관련된. 언론과 관련해. 네. 부산 지역 언론사들이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부산 지역의 언론사들은 굉장히 좀 떨고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허남식 전 시장의 참모 중에 고교 동기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이 사람이 이영복과 허남식을 연결해준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이모 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이. 네. 이모 씨가 이 허남식하고 그 허남식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그 부산 지역 언론과의 그런 유착 그런 일들을 좀 벌였고 언론인들을 관리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요. 네. 어장 관리를 했구나. 네. 이것을 고맙게도 문서로 남겨주셔서. 문서로. 네. 생각도 못해 진짜. 그렇지. 사실 이런 거는 문서로 남겨야 그 자체로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관리가 되잖아. 당신이 문서에 나와 있어. 네, 이 영수증은 그렇죠. 우리가 끊어야 될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네. 이제 그 문서로서 보관을 했군요. 네, 문서로서 보관을 하다가 이게 그 허남식의 판결문에 그게 이제 일부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모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국제신문, 부산일보, 그다음에 부산매일신문에서 기자로 활동을 언론인 했던 출신이니까. 3대 그 부산 메이저에서 다 계셨군요. 네. 그러니까 영입을 했겠죠. 언론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2010년 6월에 그 지방선거가 치러졌을 때 이 허남식 캠프에 이모 씨가 들어가서 기획하고 홍보 업무를 합니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거 전 그리고 선거 후에 문건을 4개를 남겼는데, 일단 이 부산 언론인 접촉 중간 결과 보고서라는 문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2009년부터 허남식의 당선을 위해서 지역 언론인들을 만나서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또 허남식의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문서에 쓴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걸 쓴 모양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했냐? 바로 소갈비를 활용을 해서. 소갈비. 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갈비. 소갈비를 먹을 때 이거와 같이 드시면 그렇죠. 소화가 아주 너무 잘 됩니다. 네. 어쨌건 이 소갈비를 기자들한테 최상급 소갈비를 한 상자씩 줬대요. 근데 최상급 소갈비 정도면 한 상자면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일단 받아봤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3억. 제가 그 자리에서 먹지 상 자체 들고 올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최상급이면 좀 비싸죠. 그렇죠. 뭐 추석이나 뭐 설 같은 때 뭐 마트를 가면은 팔잖아요. 근데 거기서 파는 고기들도 그게 최상급인지 모르겠는데 비싼. 그게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요. 만약에 20만 원으로 치면은 이게 총 63명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1,260만 원을 드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문건에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9월에 63명에게 추석 선물로 최상급 소갈비 한 상자씩 전달. 일선 기자들에 대해서도 새해부턴 크로스 스킨십 절대 필요. 크로스 스킨십. 그리고 곧 간부, 기자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있을 부산일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필요.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식에게 뭔가 프렌들리한 그런 사람이 요직에 올라야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이 소갈비를 줬던 63명은 부장급 이상 간부래요. 그래요? 언론사 이름 깝시다, 빨리. 네, 곧 까겠습니다. 숨초로 한 잔 마시고.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언론인들하고 부산시의원, 공무원들을 접촉한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허남식이 그때가 3선 도전이었는데 3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의적 시각이 많이 존재를 했나 봐요. 피로감 같은 거. 근데 언론인들하고 자기가 부산시 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한 결과 이 3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크게 퇴조했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해요. 그리고 2010년에 그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소회라는 문건도 있습니다. 요거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작성을 한 문건인데 이제 여기서 그 매체명이 나와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부산 MBC가 2010년에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데 허남식 지지율이 39%밖에 안 나온 거예요. 굉장히 적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폐기를 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아이고 좋은 조사가 나올 때까지 57%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론조사가 뭐 이래?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57%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부산일보하고 공동으로 보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9%는 사라지고 57%만이 남아서 이거를 같이 이제 부산일보하고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산 MBC 그리고 부산일보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제신문. 네. 국제신문. 네. 예. 국제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허남식 지지율이 37%가 나왔대요.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근데 국제신문은 이거를 제목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7%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를 허남식 쪽에서 파악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이모 씨가 국제신문에 전화를 해서 굉장히 항의를 한 모양이죠. 항의를 했더니 그 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네. 항의할 여지가 뭐가 있어? 네. 근데 조사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냥 네. 팩트를 실은 거잖아요. 이거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그랬는데 국제신문에서는 그 일면 톱 기사 제목은 그대로 나가긴 했어요. 근데 부제에 이런 대목을 넣습니다. 당선 가능성 허 후보 67% 그리고 상대 후보인 김정길 후보 6% 이렇게. 야, 굉장히 이건 악의적이네. 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쪽하고 유착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언론의 선거 개입이라고 그렇죠. 봐도 무방할 만큼. 예. 네. 거의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 지금 부산일보 나왔고 부산 MBC 나왔고 국제신문 나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부산일보의 2010년 5월 27일자를 보면은 제목이 이거예요. 허남식 57.2%, 김정길 31.5% 이런 기사가 실리면서 부산일보, 부산 MBC 2차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허남식 한나라당 후보가 김정길 야권 단일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국제신문에서는 허남식 37.6%, 김정길 24.9% 하고 부제에 당선 가능성 허 62%, 김 6% 이렇게 달면서 기사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가 민주당 김정길 후보를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 나가고 있지만 부동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37%하고 24% 정도면은 13% 정도니까 물론 뭐 오차범위 바뀌긴 해요. 오차범위 바뀌긴 한데 어쨌건 이제 뭐 주목도를 다른 쪽으로 좀 돌린 거죠. 그렇죠. 부동층이 뭐 크게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당선 가능성만 따지면은 허가 훨씬 더 높다거나. 야, 근데 이게 많이 봤던 그런 기사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도 기술을 걸었으니 꼭 LCT에 연루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제 사실 정치적 고려, 배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MBC하고 KNN, KNN. 네, 부산 MBC하고 예전에 KNN, PSB라고 부산방송. 부산방송. 근데 지금 이제 경남 뭐 어쩌고저쩌고 부산 경남. KNN PD들이 토론회 전에 미리 질문 사항을 우리 팀에 귀뜸해줘서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들어간 거예요. 이 토론회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보훈 차원에서 골프 접대도 했다. 언론사에 대해서. 참 아주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네. 네. 땡땡그룹 조 안무계 사장을 껴가지고 부산 언론사 사장단을 중국으로 골프 초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언론사 사장단이 갔다는 거죠. 요거 여권 기록에 재판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요? 어느 방송사입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방송사인지는 아직 안 그 재판 뭐 판결문에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거기에 나온 매체들은 다 한 번씩 다 의심이 가볼 만한 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모 씨도 별도로 조선일보 등 중앙지. 중앙지 부산 주재 기자? 부산 주재 기자인지 아니면 뭐 중앙에서 내려온 기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부산 지역 언론 기자들과 이 모 씨가 골프 회동도 가졌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씨 신용카드 기록에 남아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작업을 했으면 상당수 언론사들과 언론 기자들이 다 들어갔다고 일단 의심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진짜 이렇게 뭐 일종의 향응이나 접대를 받고 여론을 왜곡하는 기사를 썼다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폐기하고 다시 했다거나 이런 거면 진짜 관련자들 징역 살아야죠. 이게 바로 사이비 언론입니다. 뭐 달리 사이비 언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사하고 돈을 바꿔치기 하는 이런 자들이 사이비입니다. 이 사이비들은 어떻게 좀 응징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역 숨초를 원샷이 이 숨초를 원샷. 그거는 너무 신을 시키는 거지. 상을 주는 거지, 그거는. 네, 그렇군요. 아니 워낙에 그 서울 중심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지역 언론 문제점들이 잘 조명이 안 되는데 진짜 지역에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진짜 심각하대요. 제가 지역신문에서 1년 정도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진짜요? 네. 어디? 충남의 어느 도시에 중소도시의 지역신문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천안에서 했을 것 같아.
아, 천안은 아닙니다. 아산. 네. 바닷가 쪽이에요. 바닷가 쪽? 네. 태안? 뭐 가깝습니다. 저기구나. 저기. 서산. 네, 서산에서. 네. 그래요. 이 굉장히 그 지역 언론과 지역의 일종의 뭐 유지들,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 이런 유착 관계가,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들까지. 엄청납니다. 네. 시민단체들까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 신문을 보진 않는데, 지들끼리 유착이 돼가지고, 기득권을 주고받고, 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어떤 사이비 기자들은 굴뚝만 있으면 가는 거야.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문이나 광고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 사진을. 예. 그리고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끔 가면은 요즘 그 어디 취재할 때 취재 이거 안 붙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역에 가면은 취재 해가지고 이거 붙이고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차 뒤에 경광등 갖다 놓고. 진짜 제가 그 차를 몰았습니다. 아니 주간 신문인데 경광등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무슨 일간지나 방송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주간지가 그게 왜 필요해? 그리고 대부분 그런 차들이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한마디로 싸가지 없이 주차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고한 빌딩에 와서 만약에 취재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용납이 안 됩니까? 용납 안 됩니다. 기자인데? 안 됩니다. 경광등이 뒤에 있는데도. 저희 그 고압 빌딩에 기자만 15명 있어요. 주차 안 돼요. 주차 안 돼요. 고압 빌딩은 그야말로 난공불락.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약간 그런 사이비들이 판을 쳤군요. 부산에서. 이런 그 쌈마이들은 어떻게 좀 분명히 좀 응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사를 의외로 안 써요. 안 쓰지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언론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데 진짜 안 쓰더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뭄에 콩나듯이 지역에도 진짜 좋은 언론들이 있어요. 뭐 경남도민일보라든가. 하여튼 그런 언론들을 지역에서 좀 많이 보셔야 할 텐데 특히나 이제 중앙에서는 그래도 국회의원도 되게 많고 뭐 청와대는 워낙 출입하는 기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유착 같은 게 지역에 비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역은 정말 규모도 소규모인데다가 이제 뭐 서로 아는 사이여가지고 이게 유착이 굉장히 잘 돼요. 그 뭐 예를 들면 또 월급을 신문으로 준다고 합니다. 신문요? 신문으로. 그러니까 신문으로 줘가지고 구독료를 네가 받아서 그렇게 네가 월급으로 만들어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10수년 전에. 예전에 우유 준 회사도 있잖아요. 월급으로. 그 호식이 호식이 아저씨가 그렇죠. 월급을 치킨 쿠폰으로 줬어요. 월급이 아니라 성과급인가? 서울 밖으로 나가면은 이런 사이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언론도 많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그 언론사의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회사의 그 사장을 자기 애인을 불륜관계 애인을 갖다 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막 가는군요. 막 가는 거야. 그래놓고 뭐 지에 대해서 저 비판하면은 아주 난리 브루스를 피우는 거야. 뭐 고소한다느니 뭐 고발한다느니 지랄 발광을 해요. 근데 언젠가는 망하는 날이 옵니다. 꼭 그런 인간들이. 근데 아픈 데를 찌르니까 그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자, 또 홍초가 죄송합니다. 숨초. 세상에. 홍초요? 열받을 때 역시 숨초죠. 숨초를 홍초라고 하시다니요. 죄송합니다. 숨초가 참 좋은 음료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게 지금 물 한 4분의 1 정도 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반 이상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지금 숨초가 많아가지고 숨이 찹니까? 좋습니다. 숨초를 마셨더니 오늘 발음도 괜찮고. 요게 말이죠. 숨초가 다이어트, 변비, 피로와 숙취해소 그 외에도 효과가 아주 많다고 하는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도 있네. 없는데요? 없나요? 없죠.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물뿐만 아니라 우유에 타 먹어도 되고 소주나 막걸리. 요새 그 과일 소주나 아니면 뭐 과일 막걸리 이런 것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이 조선 시대에 나왔다면은 아마 장희빈이 사약에도 타달라. 죽을 때 숨초 마시면서 죽고 싶다.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막 던지는 해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엔 끼지 말아야지. 네, 사약에도 탈 수 있는 순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쇼한 침대. 일본 3대 명소 오사카성. 달달한 오코노미야키를 마음 편히 즐기고 싶으신가요? 일본말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게 호타루 민박이 도와드립니다. 오사카의 중심지 남바역에 있고 한국 스태프들이 상주하여 맛집 소개 일정을 도와드리고 게다가 철저한 보안까지. 검증된 호타루 민박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주세요. 예약 시 방송을 들었다고 알려주시면 특별 할인도 해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KBS에서 또 블랙리스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참 거기는 끝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원조는 내가 아닌가? 원조는 원조야 나야. 네. 네. 그래요. 그게 저 버전이 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우선은 그 회사 내부 직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있는가 하면은 그 새끼가 작성한 민간 차원의 블랙리스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요. 예전에 뭐 KBS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은 김미화 씨가 한번 그렇죠. 네, 폭로를 해서 논란이 좀 된 바 있죠. 네. 그 김재동 씨가 스타 골든벨에서 하차할 때도 그렇죠. 네, 좀 논란이 좀 있었고요. 윤도현 씨도. 네, 윤도현 씨도. 근데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황교익 맛평론가께서 네,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하시려다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이유로 못 나왔던 일도 있었죠. 뭐 여담인데 황교익 선생, 우리 농민신문 출신이에요. 맞아요. 맛평론에 있어서는 아마 국내 최초이자 뭐 대가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닌데 황교안 씨가 이제 탄핵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잖아요. 황교익 대행 시대. 앞으로의 전망에서 동아일보에 그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황교익이 하면 더 잘하겠다 그 생각을 했었지.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 한한상 서울대 명예교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 지난 5일에 그 한한상 선생님이 KBS 1라디오에 그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방송에 출연을 하시기로 했대요. 근데 지난 5월에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라는 회고록을 펴내셨고 그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이라는 방송에 출연을 하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녹음 당일에 갑자기 이제 작가가 전화를 걸어서 출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야, 이건 진짜 신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진짜 신뢰죠, 이거는. 이 한한 선생님은 한 달 전부터 출연 제의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질의응답을 제작진하고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가 다 됐고 방송은 다 짜여진 거예요. 아유, 엄청난 어른을 모시니. 당일날 이러는 건 정말 이거는 그렇죠. 거죠. 방송 몇 시간 전에 이렇게. 그 몇 시간 전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도연 기자가 한한상 교수를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KBS 쪽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인 거죠, 진짜. 네. 그래서 갑자기 근데 출연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으니 이제 왜 출연이 안 됐냐 이렇게 여쭤보신 모양이에요. 한한 선생님께서. 그랬더니 이렇게 뭐 제작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재원 KBS 1라디오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 내부에서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야. KBS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출연을 막았다. 이렇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이재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인 인문학이 아니다. 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책이어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어이없을 땐 숨초. 숨초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고 한한 선생님께서 진짜 어이없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책을 읽어보고 그런 소리 하나? 네. 안 읽어봤대요. 안 읽어본 거죠. 야, 그냥 관심법으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일종의 회고록을 내셨는데 이 책을 뭐 특정 정치인을 위한 정치평론쯤으로
이제 폄하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인간은 다 특정한 정치인의 빠이기 때문에 무슨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다 빠심으로 할 것이다. 지금 그 발상으로 한원상 선생님을 그렇게 이제 재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은요. 세상 모든 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 또 한원상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YS 정부 때 부총리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DG 정부 때도 부총리를 했죠. 아니 그 뭐 사실 좌우를 넘나드는 또 그분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또 그 한원상 선생님이 또 저기 남경필 도지사도 이제 그렇죠.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이재원 국장이 한원상 선생님 제자입니다. 그래요? 그래? 네, 철학과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문제가 많네. 네. 그래서 이제 한원상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여든 인생을 이제 사셨는데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가지고 조금 이제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이제 겪으셨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책이 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쓴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뭐 폄하를 하느냐, 그러니까 에필로그에서 뭐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긴 하대요. 근데 그 내용이 있다고 그게 무슨 대통령을 위한 책이냐, 뭐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그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경로를 하셨습니다. 또 보니까 녹음인 것 같던데. 아마 녹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녹음일 거예요. 녹음이면은 예를 들어서 녹음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아니 나중에 편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한원상 교수 얘기가 지금보다도 더 어목했던 시절에 아예 방송 자체를 막은 적은 없다고. 뭐 녹음을 하든 녹화를 하든 나중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건 안 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항상 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시대에 문재인 정부 시대에 방송 자체를 녹음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냐. 저의 또 경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많으세요. 그 KBS 라디오 얘기예요. 2007년 대선 때 사연이 많죠. MB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하고 방송 같이 하셨던 우리 김구라 선생이 같이 이제 초저녁 쇼라는 프로를 했어요. 이 라디오에서. 근데 우리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명박이 당선되더라도 뭐 이 민주주의의 수준이 설마 후퇴하겠는가? 다른 그런 어떤 짐작, 믿음이 있었어요. 이명박은 노무현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에 더해서 경제성장의 어떤 능력,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능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하여간 광주, 전남, 전북 빼고 전부 다 1등 했어요. MB가. 이제 그런 때였는데 이제 대선 지나고 나서 방송 중에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찍지 않은 김용민 씨 나오셨습니다. KBS 2라디오를 통해서 그렇게 생방송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당황했겠어요. 그러더니 노래 한 곡 나가고 또 이제 다음 순서 넘어가는데 노래 한 곡 나가는 사이에 김용민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네요. 형님, MB가 당선돼서 저 어떡하죠? 뭐 앞으로 방송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생방송 중에. 이건 물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몇 주 뒤에 제 아내의 오빠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늦게 하셨죠. 그날 이제 결혼식 갔다가 이제 정장 차림으로 방송 출연을 했는데, 오늘 김용민 씨가 양복 차림으로 오셨어요. 한나라당에 가서 구명 활동을 벌이고 온 모양이에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 하여튼 그 일 이후로 뭐 정현주 사장님 쫓겨나고 뭐 이런저런 풍파가 있는 가운데 이병순 사장이 들어서고 첫 개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저녁 프로그램 당시에 이제 정한용 선생이 진행하는 프로였는데 그 이제 고정 게스트로 나오기로 했어요. 6시부터 방송이었는데 5시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안 나와도 된다고. 고정 게스트인데 1시간 전에 원고까지 다 보냈어. 그런데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럼 나가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나오면 안 된다고. 다음 기회를 보자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KBS에 그 이후에 나가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MB 마렵에 한번 나갔었죠. 나갔다가 그때 또 낙곰수 바람이 막 일때였는데 하나 둘씩 출연 회차가 줄더니 나중에는 나경원 측이 나를 고발하면서 고발된 사람이 어떻게 방송에 나오느냐 해가지고 방송이 잘렸고 그 이후로 KBS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그런 아주 재밌는 일이 나간 적이 있었네.
막말 파문 터졌을 때 뉴스에서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저는 그 토요일에 KBS 제일라디오에서 그분이 진행을 하시는 왕상한 교수님이 진행하신 프로그램. 예. 네. 그 패널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여기 1부, 저는 2부 그렇게 패널이었는데 그 중간에 최강욱 변호사.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이병순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PD가 교체가 돼요. 갑작스러운 교체였어요. 근데 이 PD가 흔히 말하는 강성 PD였거든. 근데 이제 PD가 갑작스럽게 교체가 되니까 우리 또 강성 최강욱 변호사께서 진짜 최강욱 변호사도 대단한 게 이 PD 교체는 본인이 납득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딱 본인 코너 있잖아요. 법과 인권인가 그런 코너였는데 그거 딱 하고 나서 코너 마지막에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때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일단 마지막 제 코너를 하고 방송을 마쳤는데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제가 그때 PD저널에 있었는데 제 PD저널에 PD한테 일단 전화를 해서 PD가 바뀌었는데 좀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딱 하고 제가 이제 KBS 방송 그만둔다라고 하는 거를 기자 수첩으로 썼죠. 그 뒤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패널 교체가 막 시작이 됩니다. KBS에서. 뭐 쓰거나 안 쓰거나 상관없어요. 난 계속 나간다고 했거든. 근데 잘렸어. 그거 헛수고를 해. 어차피 잘릴 거. 그러니까 왠지 잘리는 것보다 내가 좀 던지고 나오는 게 멋있잖아. 그래요. 뭐 하여간 좀 그런 비운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연예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김종국 씨. 김종국 씨. 김종국 씨를 포함해서 하여간 뭐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연예인들이 예를 들어서 방송 나오는데 불이익을 당한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전 정말 그렇다면은 그분들을 위해 싸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 때문에 방송을 출연을 막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주 정말 야만적인 짓이고요.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에 불이익을 준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가끔 다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한테 만약에 뭔 제안이 올 때 더블 MC로 정미용 씨하고 한번 하시면 안 되겠냐? 좀 사양하겠습니다. 저 빼고 하세요. 다시 올 때 제 메일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 그 제안이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로 끝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갑자기 MB 정권 시절 때 연락이 왔잖아요. 이게 웬일이지?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그건 이제 PD가 말이죠. 그 바웬사 PD였거든요.
그래서 덜컥 잡았다가 아예 그냥. 그래 PD도 잘 골라야 돼. 그렇습니다. 하원사 같은 분하고 일하면 뒷감당을 못하는 영구 제명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 때문에 사장 회의가 열리고 그랬었습니다. KBS 사장단 회의. 그 무대 위에 올랐던 우리 민동기 국장이셨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중에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이재원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뭐 KBS 라디오 PD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뭐 한 5분이면 설명이 다 되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게요. 박근혜가 탄핵된 직후에 자기 페이스북 프로필에 20대 국회 헌법재판소라고 쓰인 근조리본을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18 북한군 침투설 같은 가짜뉴스를 자기 페이스북에 게재를 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 극우 성향 인사들을 패널로 섭외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무리를 빚은 사람이고요. 한완상은 안 되고 극우는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달 KBS 라디오의 이정열 국민TV 이사 그러시죠. 이정열 전 판사가 나왔는데 이때 굉장히 담당 PD를 불러 화를 내면서 이정열 판사에게 쓰레기라는 막말을 쓰레기. 숨초를 드시니까 발음이 굉장히 발음이 아주 잘 됩니다. 숨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라는 막말을 퍼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정열 판사가 나온 게 뭐 심각한 방송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나오는 자체로. 그래요. 이런 사람이 이제 한한 선생님 책을 가지고 정치적이라는 어떠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이재원 국장은 어쨌든 이게 좀 논란이 좀 되니까 한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왜 사과를 해? 사과를 하면서 자기가 제목만 보고 경솔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제목이 뭐였다고? 제목이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이거 보고 뭘 판단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뭐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아직도 KBS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회견에서 이재원이 그동안 벌였던 행각을 추가로 폭로를 했어요. 근데 와 진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원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4대강 생태계 관련된 내용을 방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KBS의 신동민 PD가 이쪽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신동민 PD가 나와가지고 이 4대강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는데 그 제작진을 불러가지고 4대강 사업 비판은 일부의 의견이다.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정성을 해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공정성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까? 그래요?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 1라디오의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이라는 게 있대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MC가 최근 촛불 집회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참가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얼마나 모일지 궁금하다 이런 멘트를 했대요. 그랬더니 생방송 스튜디오로 내려와서 MC한테 고성을 지르며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방송사고 아닙니까? 방송사고죠. 그리고 KBS 라디오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산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이재원이 MC한테 20-30차례 문자를 보내가지고 우병우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라디오 대선 개표 방송이 진행이 됐을 때 한 패널이 박근혜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재원이 이에 항의를 하면서 담당 PD를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시리에 젖을 순간에도 자기 방송 모니터를 했군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KBS는 이 이재원 국장을 11자로 직위 해제했어요. 그 고대영 형이. 대영 형이. 아니 고대영 형이 그때 숨초를 먹었나? 그러니까 대영이 형님도 상당히 문재인 정부 시대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원 이 양반은 뭐예요?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눈치 안 보고 지멋대로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고대영 사장은 또 이게 또 KBS 전체 블랙리스트로 비하가 될까봐 좀 그것도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작진 차원의 일이었다. 이게 이제 KBS 쪽이 내놓은 해명의 취지인데요. 그러기에는 조금 이상한 대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김용민 PD도 여전히 KBS 근처에도 못 가고 있고. 하여튼 뭐 저는 뭐 지금 하는 일도 많아서 SBS에서 뭐 또 딴 데서 불러봐야 세후 30 뭐 이런 걸로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제가 좀 일이 많아가지고. 예. 저는 매우 한가합니다. 자, 이메일 주소. 네. 이메일 주소. 예. 새해전 30일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이재원이라는 사람은 네, 지금 직위 해제가 돼가지고 전략기획실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일종의 한직으로 간 거죠. 그 후임자는 누군지 모르시죠? 아직 후임자는 뭐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KBS 어려운 시절에 고생 많이 한 PD들, 뭐 그분들도 생각을 하니까 뭐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러게요. 그분들 진짜 능력이 있고 뭐 민일홍 그리고 뭐 또 김강훈 그리고 대표적으로 구군주 PD, 박청기 PD. 그렇죠. 구군주 P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강욱 변호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방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연락 왔을 때 뭐 무슨 행사, 노조 행사 때 한번 초대를 했었대요. 최강욱 변호사. 그랬더니 마지막에 구군주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국을 준다는데 아니 왜 무슨 집회에서 국을 준다는 얘기가 나. 갔더니 이름이 구군주야, 구군주.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구군주입니다 했는데 구군주입니다. 그분이 생각이 또 나고요. 그래서 그 양반 때 아주 재밌는 방송 많이 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다 그분이 이제 결국엔 나중에 이병순 사장 들어서면서 사랑의 소리 방송이었나? 무슨 한민족 방송인가? 한민족 방송. 그런데 가서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런 거 나오고 그런 생각 있는 행동이 바른 PD들은 나가가지고 뭐 가요 산책 뭐 이런 거 했어요. 지역으로도 지역 돌고 발령 나고. 참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분들이 다시 공영방송인의 자존심과 자긍심으로 다시 일선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공영방송 회복에 앞장설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덮은 걸 보니까 끝난 것 같네.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숨초를 다 원샷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먹던 게 이거였죠? 네, 그래요. 원샷으로. 정기 선배 이거 드셨잖아요. 아니, 나 저거도 먹어서 저거 저기 복불자. 아니 너무 맛있으니까 원샷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건 뭐 웃으면서 먹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숨초 검색창에서 숨초 숨가득 또는 032-715-4199로 연락 주시면은 이 훌륭한 한 방울 한 방울이 명약인 우리 숨초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그래도 숨초가 나옵니다. 그래요. 석유 한 방울 없지만 숨초가 있다는 것만으로 벌써 이 나라의 국격이 달라졌습니다. 숨초 032-715-41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물에 5배에서 10배 희석 섭취라고 돼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완샷 하고 싶어. 저희가 엄청 진하게 먹은 거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어. 그렇죠. 어쩐지 시더라. 자, 여러분 명약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걸려. 그렇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여간 하여튼 건강에 매우 도움을 주는 숨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32-715-41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또 광고 밀어드리니까 광고주들이 이제 몰려올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선회 문의만 하고 또 계약은 안 하는 문의만 광고주 문의만 광고주 이런 분들 각성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생선에 들어오면 두렵습니다. 다음 주에도 연락 안 주면 제가 쳐들어갑니다. 자, 02-3144-7737로 광고해 주시고요. 자, 관훈 나이트클럽 이번 주 순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